총선 또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 이제 잠룡들이 이제 원심력이 작용한다. 이제 집권 여당으로부터 조금씩 지금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좀 거리를 두고 조금 원심력을 이제 일으켜 가지고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그런 걸로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고 네. 민심이 자꾸 이반되고 있으니까 이 기회를 봐서 이제 잠룡들이 적극적으로 조금 남았긴 하지만 지금 차기 총선 네. 더 나아가서는 대선에 자신들이 입지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뭐 내년 총선이 또 대선으로 가는 또 중요한 고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뭐 몸집 키우기에 네. 지금 나서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마땅한 지금 예비 대권 주자들이 딱 이 사람이다. 이거는 좀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사실 이 김재원 최고위원 왜 징계를 안 하냐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죠. 왜 당사자 냅두고 나만 자릅니까? 라고 말한 사람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대구시장 사실 며칠 동안 좀 SNS에 글을 안 올리고 좀 조용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당 지지율 폭락이 내 탓입니까? 당대표의 무기력함과 최고위원들의 이딴 실언 탓이지 내가 입을 닫고 있을 테니 경선 때 약속한 당 지지율 60%만 들어보십시오. 네. 내가 이제 말 안 하고 하도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데 내 입 닫고 있을 테니까 그럼 지지율 올려봐. 라고 지금 홍준표 시장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나한테 왜 자꾸 뭐라고 하느냐. 누가 뭐라고 했는지. 당 지지율 60% 무슨 얘기인 건지 관련 영상 같이 보고 오시죠. 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 당 지지율을 55%, 대통령 지지율을 60%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홍준표 시장께서 공개적인 지적 예고했는데 당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분이 지금 뭐 공개적으로 행보를 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당의 원로시고 당 대표를 2번이나 역임하신 분이니 그래도 국민들에게 정확히 실상을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고 자제를 당부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홍준표 시장이 약간 좀 잘못 쓴 것도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 지지율은 55%였고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60%였는데 약간 좀 틀리게 쓴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뭐 맥락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윤 대표님, 네. 홍준표 시장이 이 올리는 글들을 보면 일단 김기현 대표, 당대표의 무기력함을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김기현 대표한테 뭔가 단단히 좀 지금 화가 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준표 시장이 대표 때 김기현 대표가 대변인이었는데 배신감을 느끼는 걸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홍준표 그 대구시장이 그래도 대권 후보 2번이나 나가고 당 대표 2번이나 했거든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에서는 대구에만 있으니까 차기 대권 후보 가고 싶은데 자꾸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무대에서 나 있어 네. 하니까 SNS 활동을 많이 한 것도 있죠. 하지만은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가 저는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말이 맞는 얘기예요. 네. 근데 국민의힘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그 몸에 좋은 약 입에도 쓰다고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김재원 최고위원 이런 분부터 징계해야 되는데 네.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고문에서 쫓아냈잖아요. 내가 보기엔 그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진짜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왜 떨어지겠어요? 저는 김기현 대표의 위상이 바지 사장이라는 이미지를 국민한테 주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그 우리나라의 중심이 돼서 끌고 나가는 플랫폼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만 쳐다보고 있는 이미지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나갈 게 젊은 보수, 미래 보수, 서민 보수로 나가야 되는데 이 바지 사장 이미지 갖고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꼰대 이미지가 자꾸 누적되는 거죠. 그거로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적했는데 한마디도 전 틀린 말 없다고 봐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네. 홍준표 대표를 고문해서 쫓아내기 전에 빨리 김재원 최고위원 이런 분부터 징계하고 빨리 해야죠. 할 일을 안 하고 안 할 일만 김기현 대표가 한다. 김기현 대표가 국민한테 주는 이미지가 너무 무능한 이미지.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좌초하는 거 아닌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김병민 최고님 말씀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바지 사장 이미지가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일단은 김기현 대표를 선택한 건 80만이 넘는 당원들의 선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경위든지 간에 과반이 넘는 상태였기 때문에 결선 투표도 가지 않고 김기현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줬던 건 그동안 있었던 당내 분란과 갈등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집권당이 정부와 함께 힘있게 일할 수 있는 당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후로 나타났던 여러 지지율의 출렁임이 있었던 것은 이제 정상 외교 등으로 인해 나타났던 후과들이나 많은 일들이 좀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잘하는 모습들이 필요할 텐데 당내 갈등이 이곳저곳에서 이 분열의 모습으로 촉발되게 된다면 결국 전체적인 양비론적으로 지지율은 또 빠질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당이 중요한 자산이고 또 원로긴 합니다마는 방금 전에 윤영교 대표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목적은 중앙정치에 활동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당내 설화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이런 내용들에 대한 피로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도 홍준표 시장도 이 정부가 그리고 이 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 똑같을 거라 보기 때문에 네. 첫째는 단결이고 그다음 국민들이 원하는 방금 말씀 주신 서민, 청년, 미래로 향하는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분연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결국 홍준표 시장이 본인의 존재감 때문에 약간 좀 더 목소리를 더 세게 내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들을 좀 공통적으로 주셨는데 다음 기사 좀 볼까요? 네. 훈수두는 여권 잠룡들 홍준표 시장은 김기현을 때리고요. 유승민 전 대표는 사당화를 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뭐 홍준표 시장이 김기현 대표를 때리는 건 저희가 앞서서도 봤죠.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도 여기 같이 볼까요? 지금 당을 사당화시켰다라고 윤 대통령을 지금 때린다는 건데 여기 보면 대통령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을 1인 지배를 하고 있다. 그 책임도 느껴야 된다라고 저희 MBN에 나와서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유승민 전 대표. 그런데 유승민 전 대표, 윤 대통령 때리기는 뭐 사실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쭉 있어 왔었던 거긴 합니다만 홍 시장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그 얘기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저는 제가 잘못이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제가 직접 합니다. 그 홍 시장께서도 이 모든 이 잘못의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네. 할 말이 있으면 대통령한테 직접 하시고 네. 김기현 대표야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사람 아닙니까? 네, 네. 대통령 말 들으라고 뽑아준 사람인데 네. 그래서 홍 시장께서도 좀 뭐라 그럴까요?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그건 좀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홍 시장한테 조언을 했습니다. 강약 약간 고치십시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주원규 의원님. 네. 유승민 전 의원 얘기는 최종 책임자는 윤 대통령인데 왜 자꾸 난처하게 김기현만 때립니까? 라고 오히려 약간 홍 시장을 쓴소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견제구인가요? 예, 견제고일 수 있고요. 조금 과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일리가 있는 게 홍준표 시장께서 사실은 사안에 따라서 이야기나 어젠다가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셨고요. 약간 홍준표 시장께서는 지금 약간 잽을 날리는 느낌이라면은 유승민 전 의원은 거의 근본적인 얘기, 거의 뭔가 카운터를 이제 날리시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이게 훈수들 마음은 저 역시도 훈수들 마음은 전혀 없지만 네. 국민의힘이 정말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으려면 이른바 유승민 사용 설명서를 이제는 관용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됐다.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분도 네. 약간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여지를 줄 수 있다라는 모습이 보인다면 지금 골치를 썩고 있는 정광훈 목사와의 그 결별을 이런 부분의 정책 쇄신이나 아니면 모습을 통해서 상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의 말이 조금 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식 실장님. 네. 아니 아까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해서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지금 홍준표나 유승민 또는 이제 나중에 보면 오세훈, 원희룡 이런 분들이 서로 이제 뭐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게 싸우기도 하고 견제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게 지금 총선 또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 이제 잠룡들이 이제 원심력이 작용한다. 이제 집권 여당으로부터 조금씩 지금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좀 거리를 두고 조금 원심력을 이제 일으켜 가지고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그런 걸로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고 네. 또 민심이 자꾸 이반되고 있으니까 이 기회를 봐서 이제 잠룡들이 적극적으로 조금 남았긴 하지만 지금 차기 총선 네. 더 나아가서는 대선에 자신들이 입지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홍준표, 유승민만 있느냐 잠룡이 아닙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총선 앞 존재감 키우기 홍준표,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 공개 충돌입니다. 오세훈, 원희룡도 있습니다. 네. 지금 오세훈, 원희룡 어떻게 충돌을 했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국토부가 기본적인 데이터도 서울시에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부동산 실거래 정보 왜 이렇게 폐쇄적으로 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원희룡 장관이 즉각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건 불법입니다라고 반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오세훈 시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금 뭐 차기 대권 주자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잠룡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게 참 윤영걸 대표님. 네. 다음 대선은 아직 멀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멀었습니다. 근데 왜 벌써부터 존재감을 이렇게 좀 드러내는 거냐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뭐 내년 총선이 또 대선으로 가는 또 중요한 고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향력을 좀 극대화 좀 하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홍준표 그 대구시장은 대구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중앙 무대에서 좀 잊혀진 감이 좀 있고 오세훈 시장도 지금 시장이지만은 과거 무상급식 때 그만두고 네. 지금도 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 일을 좀 안 하고 책임을 좀 회피한다 좀 이런 이미지도 좀 있어요. 또 원희룡 또 국토부 장관은 뭐 대통령으로부터 일머리는 있다 뭐 이런 평가는 듣지만 지금 뭐 전세 이 사망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는 문제에 대해서 접근은 하는데 뭐 해결되는 건 또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좀 약점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 뭐 몸집 키우기에 네. 지금 나서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마땅한 지금 예비 대권 주자들이 딱 이 사람이다. 이거는 좀 없는 거 아니냐. 지금 4사람이 나왔는데 4사람 중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제가 보니까 4사람 중에 좀 빼도 좀 되지 않을까. 그만큼 저는 내년 총선에서도 거의 역할이 저는 좀 어렵고 대권도 물론 도전은 자유입니다만은 네. 그만큼 역할이 좀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비판이 아니라 비방하고 비난 쪽으로만 주로 가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을 사당화하고 있다. 대통령 좀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해서 저는 4파전이 아니라 3파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김병민 최고님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취임하고 1년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근데 여권 잠룡 주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윤 대통령 입장에서 에헴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잠룡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만 다 네. 의미 있는 분들이죠. 하지만 여론조사 수치를 지켜보게 되면 압도적으로 누군가가 막 10% 이상씩 나오게 되는 경우들은 또 없지 않습니까? 좋은 역할들을 통해서 당내 건강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건 좋은 일인데요. 지금 적어도 높은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네.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어떻게든 힘을 실어서 이 정부 지지율을 높이는 것 여기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본인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